논문 쓸 때는 영어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어 해주고요. 표 밑에다가 이 약어를 설명해주는 그 풀어서 밑에다 표 밑에다가 달아줘야 되죠. 그 캡션처럼 그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변수명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따라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또 오브젝트 뭐야 또 오브젝트 얘가 왜 이렇게 오브젝트 프로덕트에서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옛날 방식 또는 무식한 방식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상한 엑셀표 같이 돼 있는 거 있죠? 왼쪽 중간에. 자, 이게 데이터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얘를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그룹 네임에서 데이터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해 줘도 되고, 아니면 파일 네임을 눌러도 되고, 두 개 상관없습니다. 파일 네임을 눌러줘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더블 클릭해 줘도 되고, 똑같이 뜹니다. 자, 그러면 이거젠플이 아니고, 우리 바탕화면에 테스트에 데이터 우리 저장해 놓은 거 있죠? 이거 찾아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엑셀도 가능합니다. 엑셀에서 작업해 준 것도 되고요. 다 됩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인식되는 거 있죠? 이게 다 인식이 되니까 엑셀에서 해줘도 돼요. 그럼 여러분 편한 대로. 근데 아까 전에 클리닝 작업을 하다 보면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SPSS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냥 그거 바로 저장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세트 연결 해주시면 오른쪽에 보면은 데이터가 연결되고 총 개수가 나오죠. 412개 데이터 샘플이 들어갑니다. 해주는 거예요. 자, 오케이. 자, 화면에 늦은 사람 우리 교재 있죠? 교재 보고 같이 쫓아오시면 돼요. 교재 지금 계속 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오른쪽으로 보면 List Variables in Dataset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흰색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요 그림을 클릭해 볼게요. 요거 클릭. 그럼 베리어블이 이렇게 쭉 뜨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1번에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이렇게. 자, 이제부터 알아서 다 넣으세요. 그죠? EMP 무지 쉽죠? 그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네. 에이모스가 편한 게 이렇게 그래프로 다 돼 있어서 좀 편해요. PLS라. 리스렐은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는 게 아니고 신텍스로 치고 막 옛날에는 그랬기 때문에 옛날에는 되게 어려워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쉬워졌습니다. 다. 자, 그렇게 해서 관련된 변수를 이렇게 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일일이 이거를 오브젝트에서 변수명을 치려고 그러면 힘들겠죠? 그렇게 했던 방식이 옛날 방식. 근데 이거는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뭐냐면 이게 처음 나올 때 국내에서 이런 기능을 잘 못 쓰고 그냥 하는 교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안 그러고요. 요즘은 다 이렇게 세팅돼서 나오고 있고요.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옛날에 이제 원서들, 미국이나 이렇게 옛날에 그 에이모스 회사에서 나온 교재 있거든요. 매뉴얼 교재. 이걸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기능들이 원래 있는 걸 알고 쓰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막 처음부터 입력한 옛날에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됐죠? 근데 에러도 있습니다. 여기다가도 또 에러를 E1, E2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이것도 원래 이제 다 일일이 입력을 해줬어요. 저도 옛날 책에 입력해주는데 그렇게 바보 같은 짓 안 해도 됩니다.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어요. 플러그인 들어가서요. name unobserved variable 맞을 거예요. name unobserved variable 클릭. 그럼 자동으로 이 원부터 해서 에러 값들이 다 찍히죠. 다 이제 기본 세팅이 다 돼 있습니다. 자, 됐죠? 확실히 그래도 다 잘 쫓아오시네요. 파트타임들하고 하면, 파트타임들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여기까지 하는데 하루가 걸려요. 진짜로.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중간이 포기해요. 상상이 안 되죠? 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얘기할 때 이거는 코릴레이션이 아니고 직접 그 커절리티를 그려서, 즉 뭐냐면 이렇게 그려서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코릴레이션을 왜 그리냐면 나중에 우리가 요인 분석하고 회귀 분석 하듯이 에이모스를 이용해서 요인 분석 먼저, 즉 측정 모형을 먼저 개발하고 그 다음에 저 모형을 개발해 줘야 돼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이 CR하고 AV 값 또는 뒤에 보면 요 코릴레이션 값들을 그리려면은 우리가 바로 이런 모형을 가지고 그리면 코릴레이션하고 그게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논문에서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전에 그 요인 분석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하고 넘어가라 그랬죠. 그래서 SM에서는 기능적으로는 한 번에 가능한데 한 번 안에 안 하고 투 스텝 어프로치를 합니다. 그걸 앤더슨 거빙이라는 사람이 투 스텝 어프로치로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또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코릴레이션을 그리는데 옛날에 또 일일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그렸는데 이것도 순서가 중요해요. 코릴레이션이 얘랑 이런 순서로 갑니다. 1번, 2번, 1번, 3번, 1번, 4번, 1번, 5번 2번, 3번, 2번, 4번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저도 옛날에는 책을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기능에 이제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냐면 플러그인에 기능이 있는데 플러그인에서 세팅을 데이터 draw correlation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세팅하기 전에 뭘 먼저 세팅해 줘야 되느냐면 데이터를 선택해 줘서 어떤 팩터들 간에 필요한지를 먼저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재는 컬러가 아니라서 안 나온 것 같아요. 원래 교재에서는 이게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죠.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파란색이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책에다가 필요하시면 이렇게 파란색 먼저 체크를 해주세요. 파란색 동그라미를. 자, 그러면 어떻게 주느냐? 자, 이 상태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손가락들이 있어요. 가위바위보 손가락이 있죠? 그죠? 가위바위보 손가락이 있어요. 그죠? 얘가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는 가운데 있는 보재기는 이 전체를 다 선택해 주는 거고요. 주먹은 전체를 다 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선택해 주고 지워 주고 하는 거는 제일 끝에 있는 가위겠죠? 얘를 눌러주고요. 순서대로 얘 먼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플러그인 들어가서 Draw Covariance 눌러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생기죠. 옛날에는 일일이 손으로 다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딱 해주면 바로 탁탁탁탁 나오죠.
자, 지금 초록색, 파란색이 거져 있죠? 이 상태에서 자꾸 그리면 얘가 동시에 같이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해제해 줘야 되죠. 해제는 가위바위보 중에 뭐라고요? 주먹. 해제. 됐죠? 끝. 이제 다 그렸습니다. 쉽죠? 이게 측정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측정 모형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아까 전에 데이터 셀렉트 한 것 말고 가운데 피아노 그림 돼 있는 게 있어요. 두 개가. 그 중에 가운데 색깔 들어가 있는 피아노 건반처럼 생긴 색깔 들어가 있는 걸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보면은 뭐라고 막 뜨죠? 뜨는데 무시하시면 되고, 여기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해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계산하는 방법, 회귀 분석할 때 있죠? 회귀 베타 계수 값을 찾는 방법이 리스트 스퀘어, 여기 가운데 있네요. 요거가 리스트 스퀘어 방법이 있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방법도 있고, 이게 그런 거예요. 알파 베타 찾아가는 기법 중에 여러 개인데, 에이모스에서는 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쓴다. 이렇게 디폴트로 돼 있는 거 그냥 쓰면 됩니다. 굳이 뭐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 estimate mean and intercept가 있는데, 이건 언제 쓰냐면은 아까 전에 미싱 데이터 있을 때, 미싱 데이터 있으면 안 돌아가는데 얘를 체크해 주면 돌아가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CFI, GFI 이런 뭐냐면 적합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체크해 주면 못 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체크해 주지 마시고 이제 미싱 데이터는 제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적합도가 중요하니까 우리는. 쭉 돼 있는 중에서 아웃풋이 있습니다. 아웃풋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 중에서 standardized estimate 값, 얘는 표준화된 값. 얘가 표준화된 값. 말하자면 베타예요. 베타. B가 아니고 베타. 그 다음에 multiple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얘를 체크해 주시고요.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R 스퀘어 값. 즉 설명력, 얘가 설명력, R 스퀘어 값 설명력. 그 다음에 토탈, 다이렉트 임팩트, 인다이렉트 임팩트 이렇게 체크할 때는 제일 위에 있는 얘를 체크해 주는데 요즘은 안 쓴다 그랬죠? 빼주면 되고요. 쓰더라도 측정 모형에서 쓰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 구조 모형에서 가설 검증할 때 필요한 요걸 체크해 주고 돌리면 그 인다이렉트 이펙트, 다이렉트 이펙트 이런 게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다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나중에 요걸 체크해 주시면 자동으로 나와요. 다 뒤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쭉 가시면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Modification Indice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걸 체크해 주시는데 이거는 모르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잠깐 설명을 이따가 해드릴게요. 이게 뭔 의미가 있는지. 얘는 수정계수인데 수정계수라는 게 뭐냐면 이 에이모스라는 분석 기법이 숫자적으로,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런 걸 좀 바꾸면 적합도가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라고 알려줘요. 알려주는데 이론적 배경 없이 그냥 갖다 쓰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옛날 논문들은 특히 이제 간호대 같은 경우에 저랑 많이 싸웠는데 간호대 초창기 논문이 SM 갖고 할 때 우리가 책에는 옛날 책에는 모디피케이션을 이걸 가지고 조정해 주면 된다. 코릴레이션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려주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막 나와 있다. 수치를 보면 수치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까지 체크해 주고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종료하시고요. 돌리면 되는데 돌리기 전에 저장 버튼 눌러야 되죠. 저장.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테스트로 들어와서요. 여기에 파일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디폴트 또는 CFA 초기 모형에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에 번호를 먼저 붙여줘요. 그래서 01. 이렇게 이렇게 01. 순서를 붙여서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타당도에서 의미가 없는 변수들은 제거해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막 돌려줘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지워지면 다시 못 그리잖아요. 그죠?
왜냐면 다시 그려주면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데이터가 떠요. 아까 전에 그리는 순서대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웠다가 또 그려주면 걔는 순서가 제일 마지막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엑셀에서 이상하게 꼬여버려요. 그래서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해주고 처음에 수정할 거 그러면 다시 디폴트 첫 모형을 가지고 또 수정해주고 첫 모형으로 또 수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01 CFA 측정 모형이다. 이거는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어차피 제가 쓰는 걸 알려드려야 되는 거니까 저장. 자, 그 다음에 피아노 있죠? 피아노. 제일 오른쪽 피아노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제 돌아갑니다.